국가에서 국방비 못 내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국방부 예산이 부족해서 군인들 적금이 밀렸습니다. 나라 지키는 군인과 방위 사업체에 대금을 제때 못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중에요, 단 한 번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나가는 게 있습니다. 매달 2,500원씩요. TV 수신료입니다. 군인 월급은 밀려도 수신료는 안 밀립니다. 여러분, 돈 걷어가는 건 칼 같습니다. 제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KBS가 수신료로 걷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851억 원입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572억 원씩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7월부터 분리징수가 시작됐습니다. 전기요금이랑 따로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수신료 수입이 6,516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335억 원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선택권이 생기니까 안 낸 겁니다.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기니까요. 안 내도 되는 분들이 안 내신 겁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2025년 10월 23일부터 다시 합쳤습니다. 전기요금이랑 다시 붙여버렸습니다. 선택권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신료 수입 예상이 얼마냐면요, 6,800억 원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선택권을 갖자 안 냈더니요, 선택권을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KBS 1 메인 뉴스 있잖아요. 20년 전에는 시청률이 20에서 30%였습니다. 지금은요, 10%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습니다. 주말에는 더 낮습니다. 반면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쓰시는 분들은요, 전체 국민의 70%가 넘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KBS 안 보고요, 따로 돈 내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신료는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식당 가셨는데 밥을 안 드셨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식당 문 열어놨으니까 밥값 내세요. 내시겠습니까? 안 내시죠? 지금 수신료가 딱 그렇습니다. KBS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재난방송도 하고 공영방송이니까 안 봐도 내라. 그런데요, 요즘 재난 문자는 스마트폰으로 더 빨리 옵니다. 지진 나면 KBS 뉴스보다 휴대폰 알림이 먼저 울립니다. 영국 BBC 아시죠? 일본 NHK도요. 이런 외국 방송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보는 사람한테 강제로 걷는 게 맞나? 그래서 수신료를 없애거나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거꾸로 다시 합쳐서 강제로 걷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거실 TV 치웠는데도 수신료가 계속 나가는 집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방 때문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건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분명히 면제 신청해서 안 내고 계셨는데요, 이사하고 나서 다시 나가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수신료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소를 따라갑니다. 이전 집에서 면제 받으셨어도요, 새 집에서는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요, 10년 동안 30만 원을 그냥 버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지서 확인해 보셨는데 2,500원이 붙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분명히 면제 받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나오고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신료가 어디에 붙어서 나가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자동이체로 내고 계십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해놓으셨잖아요. 거기에 수신료가 합쳐져서 나갑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자동이체는 눈에 안 보입니다. 통장에서 5만 원 나가던 게 52,500원 나가는데요. 누가 그걸 일일이 확인합니까? 그냥 나가는 겁니다. 어디에 표시가 되느냐면요. 통장 내역에 한국전력 전기요금 얼마 이렇게만 찍힙니다. 수신료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몇 년씩 내시는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고지서를 직접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로로 내시는 분들이요. 이분들은 그래도 고지서에 찍혀 있으니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찍혀 있는지 아십니까? 전기요금 밑에 작은 글씨로 텔레비전 수신료 2,500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글씨가 작습니다. 다른 항목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못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드로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요. 이분들은 카드 명세서에 한국전력 얼마 이렇게만 찍힙니다. 수신료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로 중에서요. 자동이체가 제일 위험합니다. 아예 안 보이니까요.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은요. 은행 앱에서 이체 내역을 한번 보세요. 한국전력 전기요금 옆에 금액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이 평소 전기요금보다 2,500원 더 많으면요. 수신료가 포함된 겁니다. 지로로 내시는 분들은요. 고지서를 펴보세요. 전기요금 아래쪽에 수신료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2,500원 찍혀 있으면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카드로 내시는 분들은요.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사시느냐에 따라 함정이 다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이분들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붙어서 나가는 패턴이 있고요. 관리비에 섞여서 나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관리비에 섞이면 더 안 보입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개 항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잖아요.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수도료. 거기에 수신료가 슬그머니 끼어 있습니다. 한 줄에 2,500원이라고요. 누가 그걸 하나하나 다 봅니까? 대부분 총액만 보고 내시는 거죠. 이번 달 관리비 30만 원이네? 이러시면서 내시는 거죠. 그 안에 수신료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시는 겁니다.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 이분들은 더 복잡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주거용으로 신고된 오피스텔은 가정용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업무용으로 신고된 오피스텔은 사업장 수신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규칙이 다릅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오피스텔이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원룸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임대인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전기 계약이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요. 수신료 고지서도 임대인한테 갑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본인이 수신료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5만 원 받으시면서 그 안에 수신료 2,500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세입자는 모르는 겁니다. 임대인이 본인 돈으로 대신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입자가 운이 좋은 거죠. 하지만 언제 청구할지 모릅니다. 임대인이 아예 안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신료가 연체되고 있는데 세입자는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입자가 TV를 가지고 있는데요. 임대인은 TV가 없다고 신고해서 면제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조사 나오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룸이나 빌라에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은요, 전기 계약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전력 123번으로 전화하시면 알려줍니다. 가능하시면 본인 명의로 바꾸시는 게 깔끔합니다. 이사 나가실 때도 명의 변경만 하면 끝나니까요. 자, 이제 이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수신료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소를 따라간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 집에서 수상기 없다고 신고해서 면제 받으셨어요. 열심히 사진도 찍어서 보내셨고요. 면제 처리 완료됐다다는 문자도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은두 달 뒤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셨습니다. 2,500원이 찍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 집에서 면제 받으신 건요, 이전 집 주소에만 적용됩니다. 새 집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컴퓨터로 치면 새 집 주소에는 아무 정보도 없는 거예요. 백지 상태입니다. 새 집 주소로 다시 면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새 집에서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하셨다고요? 전입신고랑 수신료 면제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수신료 면제는 한국전력이나 KBS에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연동이 안 됩니다. 전입신고 했으니까 알아서 면제도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로 하셔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사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501동 801호에서 502동 3025로 옮기셨어요. 같은 단지인데요. 주소가 바뀐 겁니다. 동이 바뀌었으니까요.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전 집 면제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나가실 때 전기 명의 변경 안 하고 나가시면요, 안 사시는 집 수신료가 본인한테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전 집에 새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TV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 계약 명의가 아직 여러분으로 되어 있으면요, 수신료 고지서가 여러분한테 옵니다. 본인은 그 집에 안 사시는데요, 본인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남의 집 수신료를 본인이 내고 계신 겁니다. 이사 나가실 때 반드시 한국전력에 연락해서요, 명의 변경이나 해지 처리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공실 기간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입자 나갔는데
새 세입자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수신료는 나갑니다. 사람이 안 살아도요, 그 집에 수상기가 있으면 부과됩니다. 수상기를 치우셨으면 신고하셔야 하고요. 수상기가 그대로 있으면 계속 나갑니다. 빈 집에 TV 하나 놔뒀다고 매달 2,500원씩 나가는 겁니다. 1년이면 3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면제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신청을 안 하신 경우입니다. 수상기가 없으시면 면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전력이나 KBS에서 여러분 집에 TV가 없다는 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조사원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TV 없으신데 신고를 안 하셨으면요, 계속 나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시스템에는 여러분 집에 TV가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신청했는데 주소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이전 집에서 면제 받으셨어도 새 집에서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사하시면서 신고를 안 하셨으면요, 새 집에서는 부과됩니다. 분리부과를 면제로 착각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작년에 분리부과 신청하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면제 받으신 게 아닙니다. 분리부과가 뭐냐면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를 따로 떼어서요, 별도 고지서로 받겠다는 겁니다. 수신료 자체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따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분리부과 신청하시고요, 별도 고지서를 안 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안 낼 거니까요. 그러시면서 면제 받은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2,500원이 다시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분리부과 하셨던 분들은 원래 내셔야 하는 분들이니까요. 다시 합쳐진 거예요. 면제가 아니었습니다. 면제를 받으시려면요, 수상기가 없다는 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분리부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여기서 면제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받으시면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기초연금이랑 수신료 면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신다고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TV 있으시면 내셔야 합니다. 그럼 누가 면제되느냐? 수상기가 있어도 면제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기초연금이랑 생계급여가 뭐가 다르냐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요,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시면 받으시는 겁니다. 소득 하위 7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에
700만 명 정도 받고 계십니다. 생계급여는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으시는 겁니다. 소득이 아주 낮으셔서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소득 하위 30% 정도 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적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요, 생계급여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일부입니다.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기초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은 면제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로 등록되신 분들도 면제됩니다.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시기 어려우시니까요, 면제해 드리는 겁니다. 국가 유공자분들 중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면제됩니다. 전기를 한 달에 50kWh 미만으로 쓰시는 가구도 면제됩니다. 이건 집에 거의 안 계신 분들이에요.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시는 분들도 면제됩니다. 산골이나 섬 지역처럼 방송 수신 자체가 안 되는 곳이요. 그런데 면제 대상이시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 시스템끼리 연동이 안 됩니다.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도요, 수신료 면제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되어 계신 분도요, 수신료 면제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가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식당이나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분들은 규칙이 다릅니다. 가정집은요, TV가 10대 있어도 2,500원만 냅니다. 1가구 1계약 원칙이거든요. 집에 TV가 몇 대 있든 상관없습니다. 한 집에 한 건만 부과됩니다. 그런데 영업장은 다릅니다. 사무실, 식당, 숙박업 이런 곳은요, TV 대수대로 다 냅니다. TV 한 대당 2,500원씩이요. 대수만큼 곱해서 나갑니다. 실제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이 30개인 모텔 주인 어르신이 계십니다. 방마다 TV가 한 대씩 있습니다. 손님들 보시라고 놔두신 거예요. 이분이 매달 수신료만 얼마 내시는지 아십니까? 2,500원 곱하기 30이니까요. 75,000원입니다. 매달 75,000원이요? 1년이면 90만 원입니다. 수신료만요. 식당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 보시라고 홀에 한 대 놔두셨습니다. 룸에 한 대 더 놔두셨습니다. 2대 있으시면 5,000원 나갑니다. 3대 있으시면 7,500원 나갑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에 한 대, 휴게실에 한 대, 대수대로 나갑니다. 가게 하시는 분들은요, 안 보시는 TV는 즉시 치우셔야 합니다. 창고에 처박아 두신 TV도 있으면 대수에 포함됩니다. 치우셨으면 대수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전력 123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검침원이 돌면서 대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TV 치우셨는데 신고 안 하시면요, 계속 그 대수대로 나갑니다. 바로 신고해서 돈 아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요,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시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주변 분들께 꼭 보내드리세요. 가게 하시는 형제분들이나 친구분들께 보내드리시면요, 그분들도 수신료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상황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수신료를 안 내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게 수상기인지 아닌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기 뒷면을 보세요. 동그란 안테나 선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사처럼 돌려서 끼우는 그 구멍이요. 전문 용어로 RF 단자라고 합니다. 이 구멍이 있으면 지상파 수신 기능이 있는 겁니다. 수상기입니다. 부과 대상입니다. 이 구멍이 없으면 지상파 수신 기능이 없는 겁니다. 수상기가 아닙니다. 면제 대상입니다. 이게 황금 기준입니다. 거실에 있는 일반 TV 뒤집어 보시면 안테나 구멍 있습니다. 수상기입니다. 부과 대상입니다. 스마트 TV, 넷플릭스도 되고 유튜브도 되는 거예요. 뒤집어 보시면 안테나 구멍 있습니다. 수상기입니다. 유튜브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상파 방송 한 번도 안 틀어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수상기입니다.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헷갈리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스마트 모니터라는 게 있습니다. M5, M7 이런 모델이요. TV처럼 생겼습니다. 화면도 크고 넷플릭스도 됩니다. 리모컨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시면요, 안테나 구멍이 없는 모델이 있습니다. 지상파 안테나를 못 꽂습니다. 지상파 수신 기능이 없는 겁니다. 이런 기기는 수상기가 아닙니다. 면제 대상입니다. LG TV 중에서도요, 일부 모델은 안테나 구멍이 없습니다.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기기만 있으시면 면제 대상입니다. TV처럼 생겼는데 TV가 아닌 겁니다. 컴퓨터 모니터, 이건 당연히 수상기가 아닙니다. 뒤집어 보시면 안테나 구멍 없습니다. LG 구멍이랑 전원 구멍만 있습니다. 모니터만 가지고 계시면 면제 대상입니다. 주방에 붙어 있는 빌트인 모니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제일 헷갈립니다. 뒤집어 보기가 어렵거든요. 벽에 붙어 있으니까요. 확인하는 방법은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보시면 됩니다. KBS, MBC, SBS가 나오면 지상파 수신 기능이 있는 겁니다. 수상기입니다. 부과 대상입니다. 안 나오면 지상파 수신 기능이 없는 겁니다. 인터폰 기능만 있는 모니터입니다. 면제 대상입니다. 만약에 주방 모니터가 수상기인지 아닌지 모르시겠으면요, 관리사무소나 제조사나 설치업체에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델이 지상파 수신 기능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신 기능이 없는 단순 모니터라면요, 그 사실을 기준으로
면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IPTV 셋톱박스, KT, SK, LG에서 받으신 그 기계요. 셋톱박스 자체는 수상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하시면요. 그 TV에서 지상파 채널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IPTV 상품은 지상파 채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TV가 있으시면 부과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테나 구멍 없는 모니터에 셋톱박스를 연결하시면요. 케이블 채널은 나옵니다. 넷플릭스도 되고 유튜브도 됩니다. 그런데 모니터 자체에 지상파 수신 기능이 없으니까요. 수상기가 아닙니다. 면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기기 뒷면에 안테나 구멍이 있으면 수상기입니다. 없으면 수상기가 아닙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모델명으로 제조사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면제 신청하시려면요. 집안에 지상파 수신 기능이 있는 기기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주방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창고에 처박아 두신 TV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면제가 안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관리사무소에 먼저 가세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신료 면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하시면요.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 한국전력 123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KBS 수신료 콜센터 1588에 1801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주방, 수상기가 있을 만한 곳을 다 찍으셔야 합니다. 방 전체가 나오게 넓게 찍으세요. 지상파 수신 기능이 있는 기기가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TV 놓여있던 자리도 찍으시면 좋습니다. 벽걸이 브라켓만 남아있는 모습이라든지요. TV 치우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환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상기가 없으셨는데 그동안 수신료를 내고 계셨다면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내신 금액은요. 간단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수상기가 없는데 수신료가 나갔어요. 환불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확인되면 바로 환불됩니다. 복잡한 서류 없습니다. 3개월 치면 7,500원입니다. 3개월이 넘은 금액은요, 증빙이 필요합니다. 수상기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뭘 준비하셔야 하느냐? 폐기 영수증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전자제품 폐기하실 때 영수증 받으셨으면 그거요. 대형 폐기물 스티커 구매 영수증도 됩니다. 중고로 파셨으면 거래 기록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거래 내역 캡처해 두세요. 계좌 이체 내역도 증빙이 됩니다. 이사하시면서 수상기를 안 가져가셨다는 기록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이사업체 견적서에 TV가 없다든지요. 이런 증빙이 있으시면요, 최대 5년치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이면 15만 원입니다. 2,500원 곱하기 60개월이니까요. 증빙이 없으시면요, 3개월치 7,500원만 돌려받으시고 끝입니다. 15만 원이랑 7,500원이랑 차이가 큽니다. 증빙 있으시면 꼭 챙기세요. 연체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연체료는요, 한 달에 3%입니다. 2,500원에 3%면 75원입니다. 원금에만 붙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안 내신다고 전기 끊기지 않습니다. 수신료랑 전기요금은 별개의 채무입니다. 같이 고지서에 나오지만 별개입니다. 수신료 안 내셨다고 단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안 내시면 결국 문제가 됩니다. 독촉장 나가고 결국 법적 절차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은 내시는 게 맞고요.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은 빨리 면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하실 것 5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고지서나 관리비에서 수신료 2,500원 항목을 찾으세요. 자동 이체면 평소 전기요금 대비 2,500원 차이가 나는지 체크하세요. 둘, 집 안에 있는 기기 모델명으로 지상파 튜너 여부를 확인하세요. 뒷면에 안테나 구멍이 있는지 보시거나요, 제조사에 전화해서 이 모델 지상파 수신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셋, 이사하셨으면 새 주소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이전 집 면제는 새 집에 안 따라옵니다. 넷, 가게 하시는 분들은 TV 대수를 점검하시고 안 쓰는 TV는 정리하세요. 다섯, 면제 대상이신데 신청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 장애인 등록되어 계신 분들, 환불까지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제도가 복잡하고 안내가 부족했던 겁니다. 알고 나시면 달라집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